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판사? 정말 상현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도망쳤을까? 지켜야 할 게 많으면 지켜야 할 게 많았던 판사 송판호. 사랑하던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대기업 회장 김강원. 판사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괴물이 된 두 아버지의 무자비한 이야기. 2024년 올해의 드라마가 될 미친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 1위. 진짜 놓치면 후회합니다. 판사라는 놈이 사건을 조작하고 숨겨? 당신 아들을 죽인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 총구가 판사의 이마를 겨냥하던 그때 오늘 아침 ENA 드라마 유어 아너 김성학의 2배 더 재밌게 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증거인멸을 도운 이상택의 집이 폭발됩니다. 아들을 잃은 김강호 회장의 짓일까요? 다음 타깃은 자신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의로운 판사에서 하루아침에 사건을 숨겨야 하는 범죄자가 되고만 송판호. 한편 아들이 죽은 사건 현장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김강원 회장. 이상택이 살던 집에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노모와 어린 딸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죽인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 절도범 이상택 집의 화재. 자신이 아니라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불안함에 더 커진 허기. 막 도착한 조력자 국회의원 정의와 얘기 들었어. 폭발 사고 났다고. 도망 중인 이상택의 집을 처참하게 태워버릴 사람은 김강원 짓이야. 아이 잃은 아비는 지옥 끝까지라도 간다더니. 왜 그래 지옥? 어떻게 그런 짓을? 오늘 가스 폭발 사고가 뉴스에 나올 거야. 이상택이 알게 돼. 노모와 딸아이를 잃었으니 가만히 있지 않겠지. 게다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맹손이 사고까지 뒤집어 썼으니까. 이상택이 잡히면 뺑소니 범의 진짜 범인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낼지도 모릅니다. 김강원이 노리는 건 복수가 아니야. 바로 미키.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무언가를 알아내기 위한 미키야. 한편 혼란에 빠진 우원그룹. 그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조용하지 마. 확실한 힘을 보여주는 게 우리 우원의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들하고 전쟁이라도 하자는 얘기예요? 우원은 더 이상 폭력 조직이 아니에요. 아니, 우원은 뜻이... 그때 조직기강을 다잡으려고 등장한 김강원 회장. 우원씨를 만든 기업으로 사실상 이 도시의 왕같은 존재 김강원.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울 땐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혼자 움직이는 게 답이야. 분위기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돕겠다고 나서면 일을 처리하는 사람한테 혼란만 줄 뿐이지. 한마디로 아들과 관련된 일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것. 여러분들 모두는 회사 업무에 집중해 주길 바래요. 김강원 회장이 혼란스러운 회사를 수습하는 사이 진짜 초조해진 이들이 있었는데 지금 정의와 부두파. 이상택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새끼 그 대책이 없는 놈이란 말입니다. 집이 홀라당 탄 거 알면은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요. 이상택과 김강원이 만나면 안 되는 상황. 자, 정리해 봅시다. 이상택이 강원의 아들을 친 차가 있는 송판호 판사 집 앞에서 차를 가져간 것이 4월 9일 원그룹 둘째 김상현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이 4월 8일 오전 7시 30분경 현재 이상택이 김상현을 죽인 뺑소니 보문을 몰려서 주석을 받고 있고 사고를 낸 건 송판호야. 송판호의 목줄을 쥐고픈 정의와. 그러니까 조용하게 차만 폐차시켜도 될 문제잖아. 하지만 그 차를 폐차시켰으면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송판호의 청탁을 들어줬다간 강원에게 몽땅 털리게 생긴 부두파. 어쩌시려고요? 우리가 알면서 했든 모르고 했든 사건을 조작했던 사실을 김강은 회장이 알게 되면 여기 있는 우리 포함 얄짤없이 우리 조직원들까지 몰살이에요. 지금 김강환 회장을 찾아가서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솔직하게 다 말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협조해도 결국엔 죽을 겁니다. 위험한 일일수록 일 처리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국회의원 정의화가 굳이 판사 송판호를 도와줬던 이유. 송판호가 내 후년에는 헌법재판소 대법관이든 고등법원장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할 인물이야. 응? 한마디로 법이란 인질. 이 일만 빼면 사방팔방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인간이거든. 맨날 우원 뒤치다거리라는 부두파가 송판호의 이런 약점을 쥐고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법을 이용해서 부두파가 아닌 전국구 조직이 될 수도 있겠죠. 확실해요? 세상에 확실한 걸로 아무것도 없어. 다만 확률이 높은 곳에 전부를 걸 뿐이지. 그때 깡패 새끼가 감히 어디 국회의원한테. 자신에게 바짝 붙어서 위협하던 해용뺨을 어루만져주는 이화. 죄송합니다.
상황은 일방통행이야. 응? 뒤로 돌아갈 여지가 없어. 잘 좀 처리해. 이젠 물을 수도 없는 부두파. 다르게 보면 국회의원과 판사의 목줄을 쥔 부두파 두목 조미연. 이상택이 아이는 지 애비 찾자고 우릴 찾아올 거다. 그 아들로 상택을 잡으려는 미연. 한편 네, 오늘 오후 6시 10분경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71살 김모 씨와 7살 손녀 이모 양이 사망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소식. 단순 화재 사고로 추정하기엔 네.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요. 이 컨테이너 하우스의 소유자는 지난 4월 8일에 발생한 어디서 많이 본 장소. 자, 지금 보실 영상은 근처 주민이 화재 당시에 찍은 걸 저희에게 제보한 영상입니다. 부두파 사주로 차 하나 훔쳤다가 가족까지 잃은 이상택. 한편 엎친 데 덮친 격. 익명의 협박 문자를 받은 송파도. 누군가 뺑소니 사고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절도범 이상택일까요? 그 사이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사람. 야, 죽은 상현의 형이자 강원의 아들, 깡패 같은 김상혁. 가끔 우원 쪽 일 처리해준다며. 큰아드님이시구나. 여기 웬일이세요? 이상태기를 잡아야 하는데.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사이 사건 당시의 녹취를 듣고 있는 강원. 여보세요, 119 상황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원은 이상택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좀 안 좋으세요? 이상택은 숨이 막힐 만한 특별한 질환이 없었죠. 이상택은 범인이 아니야. 이 숨소리 천식 환자의 숨소리다. 이상택에는 천식 환자가 아니야. 적어도 사건 관련자는 천식 환자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녹음 파일 끝에 들리는 알림 소리, 타이어 펑크 경고음입니다. 아마도 구형 차량인 듯합니다. 사고 현장 근방의 카센터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조금의 틈도 놓치지 않는 강원과 그림자 같은 부하. 한편 야밤에 몰래 만난 두 젊은이.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을 받은 강원의 딸과 그걸 바라보는 파노의 아들. 이거 봐요. 와, 너무 예쁘다. 사실 오빠를 보러 납골당에 갔다가 거기서 파노의 아들 호영을 만나게 된 것. 곧바로 사건 현장 근처 카센터를 찾아낸 강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여기서 죽습니다. 4월 8일 사고 당일 오전 7시에서 8시 CCTV 데이터가 사라졌습니다. 4월 9일 오전에 누가 찾아와서 영상을 보자고 했답니다. 그 사람이 왔다 간 뒤에 기록이 지워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저 진짜 몰라. 점잖게 생겼는데 그 어린 애인 사귄다고 말했어요. 어린애인? 그 나이는 50이 넘어 보이는데 그 애는 20대 그리고 혼자 막 울더라고. 아니, 돈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명함이나 한 장 주십시오. 안 받아도 죽일 분위기. 주시면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근데 무려 3천만 원? 강원의 그림자 창혁의 경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협조하면 돈을 얻고 그게 아니면 죽음뿐입니다. 그 차 돈 안 당한 차라고 그랬지. 너무 당연해서 잊어버린 것. 차주인이 누굴까? 막상 차주인을 생각하지 못했던 강원.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문제의 겉을 보고 있었어. 항상 문제의 답은 중심에 있는 법인데. 등잔 밑이 어두운 법. 바보같이. 뭐 어디 자고? 할머니랑 정화 숫덩이처럼 탔어요. 얼마나 뜨거웠을지 상상하면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아빠 찾으러 정말 부두파에 간 아들. 저 억울하고 화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나 어떤 놈들이 그랬는지 몰라도 복수할 거야. 야, 이 미친 새끼야! 다 죽여버릴 거야. 분노에 가득 찬 아들 청강. 그 어른들 아무나 있으면 바꿔라. 바꾸라고! 말해라. 대표님, 내 억울해서 이렇게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폭주하는 이상택. 어쩌려고. 우세는 내 쪽이 아닌가? 아무리 부두파 조명이라고 해도 내가 아무도 모르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거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자신이 훔친 자동차가 송파노 판사 거. 지금 나랑 거래하자는 얘기? 내가 이런 게 너무 많지니까 네 아들은 어쩌려고 그래? 마음대로 해보쇼. 그 새끼한테 무슨 일 남은 당장 김강원 회장 찾아간다. 부두파 목줄을 쥔 이상택. 하지만 네, 접니다. 이상택이 아들 지금 부두파 조미연이 데리고 있어요. 내일 저녁쯤 이상택이하고 접선할 듯 싶습니다. 어디서? 그리고 한 가지 할 일이 더 있는데. 그건 바로 뭡니까? 정신을 차려보는 파노. 그때 누구십니까? 파노 집을 제발로 찾아간 이상택. 내 이상택이요. 내 그렇게 만만한 놈 아니요. 나쁜 소리 하러 온 게 아니고 좋은 말 하러 온 거니까. 문요.
참 번듯하게 산다. 사치스럽지는 않은데 깔끔하긴 하네. 이젠 갑이 된 상택. 역시 존경받는 판사님은 사는 것도 다른다. 판호 집에 들어와 판호 음식을 허락도 받지 않고 먹어버리는 상택. 판호 것을 먹어치우러 온 침입자. 명망이 자자하던데 그럼 눈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판호 샌드위치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하나뿐인 엄마랑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딸이 죽었다. 자동차 절도범 상택이 원하는 건 내 계좌요. 이렇게 하기야. 당신 판사제요. 사람들에게 죄값을 매기는 이어지는 수치스러운 제안. 내 계좌에 당신의 죄값을 매겨보고 당신이 좋은 판결을 내렸다면 나는 내 아들 데리고 캄보디아로 가겠어. 근데 죄값을 제대로 매기지 못했다면 판결에 값을 매겨야 하는 치욕. 나는 곧바로 김광훈 회장을 찾아가겠어. 하지 않으면 자신과 아들은 죽습니다. 혹시 이왕 온 김에 이번에 받은 협박 문자의 출처를 물어보는데 상택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또 있다는 건데 한편 화재 현장을 수사하는 강력 1팀 장채림. 이게 희한한 사건이거든요. 이 천장 보세요. 최초 발화점이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이 백열전구 소켓 있는 자리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그와 동시에 이 가스파이프가 찢어져 있었어요. 터져서 찢어진 게 아니라 예리하게 칼로. 사고 같지만 계획살인. 의도적인 방어예요. 자 보세요. 이 가스파이프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이 집안에 가득 차 있던 겁니다. 근데 집주인이 들어오자마자 이 전등 스위치를 켰고 연결된 백열전구가 폭발하면서 동시에 가스 폭발. 한마디로 이건 함정. 백열전구가 어떻게 터져요? 뭐 이런 식이죠. 이곳에 이제 주사기를 통해서 신호나 휘발유를 주입을 하는 거죠. 휘발유를 넣어서 이 소켓에 이렇게 끼워 놓으면 이 스위치를 켜는 순간 그 말은 누군가 이 상택을 노렸습니다. 82세 백윤주. 사고 차량인 아너스의 실제 소유주입니다. 현재 백윤주는 혼자 거주 중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를 좀 알아봤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어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이사항이라니. 가족 관계란에 조은혜 씨가 딸로 되어 있고 2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조은혜? 남편이 놀랍게도 송판호 판사였습니다. 송판호 판사? 판사가 증거인멸을 위해 주유소까지 들렀다? 회장님, 강암경찰서에서 장채림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강암경찰서? 안녕하십니까. 강암서 강력반 장채림입니다. 무슨 일? 어제 저녁 장범동에서 벌어진 화재 사고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형사가 보기엔 강력한 형이자 이상택 집에 불을 지를 사람은 김강원 회장뿐. 회장님하고 둘이 나눠야 할 이야기 같은데. 미동도 없는 그림자 창혁. 사고 현장 조사 결과 의도적인 폭발 사고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교롭게도 피해자들이 아드님께서 사망한 뺑소니 사고의 유력한 용의자 가족이어서 불가피하게 관련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지금은 아니고 좀 더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겁내지 않는 장채림. 이상택이를 잡았습니까? 날카로운 질문. 지금 추적 중입니다. 이상택이 내 아이를 죽이고 도망간 범인입니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채림을 놀리듯 다시 되묻는데 확실해요? 사실 상택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청강까지 사라진 상황. 선배님 이천강 어딘지 신원 파악됐습니까? 아니 아직 찾고 있어. 어젯밤 외국인 거주지역으로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아니 장 형사 왜 그렇게 이천강한테 집착하는 거야? 어젯밤 사고 우원 짓입니다. 청강이도 위험해요. 그 전에 밀항시키려는 부두파. 오늘 저녁에 니까 이상택이 캄보디아로 밀항시키겠다. 하지만 그럼 우리 청아 복수 누가 합니까? 복수? 니 같은 게 무슨 복수를 하니? 그거나 처먹고 아버지 연락이나 기다리라. 청강의 분노는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한편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재판이 없는 날이네. 아침부터 이하를 찾아온 판호. 상택에게 건넬 묵직한 죄값. 이상택한테 전해주고 싶어. 이 얼만데? 무려 5억. 이상택이 직접 적어준 계좌야. 자네가 알고 있는 부도파가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 부탁하네. 어쩌다 보니 형벌을 받은 범죄자와 다를 게 없어진 판호. 살면서 단 한 번도 저지르기 어려운 실수 2번이나 저질렀어. 최악의 인간이 돼버린 기분이야. 이 돈으로 그 죄를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겠지. 부탁하네. 아직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조금만 주시면요, 제가 어떻게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 사람인가? 카센터 사장한테 건넨 건 판호의 사진. 이 사람 봤습니다. 아니 판사가 어떻게 그렇게 어린 여자애랑 사고 차량 왼쪽 헤드라이트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 폐차장에서 비슷한 거 구해와서 만지지 않았을까 싶어. 완벽한 추리력. 송판호가 CCTV 기록을 지웠다면 송판호가 사는 집 근방 폐차장에서 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건 뒤에 있던 판호를 발견한 강원. 그 사이 돈은 받았니? 지금 입금된 거 확인해. 근데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어? 우리 도움 없이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사람 하나 밀항시키는 거 쉬운 일 아니야. 돈 많이 들어. 5억이 있어도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도와주겠다는데 뭔 잡소리야? 네가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람 믿는 거밖에 없다. 날 우습게 보지 마. 당신 밑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어. 김강원 회장은 송판호 판사님이 오셔서 재판 찍은 거 잘했대 오늘 말도 하시고 사건을 은폐한 건 송판호 판사가 맞답니다. 드디어 밀항을 위한 장소에 나타난 이상택. 청가 이쪽 오라. 나라. 배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배 타고 싶음. 이리 오라. 손잡고 데려다 줄게. 근데 목적지가 저 세상. 이 가방 가지고 죽게 내기로 뛰어라. 아버지. 아이 죽는다 이 새끼야. 가라. 아빠의 마지막 선물. 혹시 내 아이 오면 그런 데로 멀리 도망쳐라. 네 어른 될 때까지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게다. 결국 죽게 생긴 상택. 상태가 조용하게 가라. 그때 뭔가를 받고 상기된 판호. 진실을 알고 있는 익명의 그놈. 송판호 판사님, 누구십니까? 저는요 아주 우연히 위험하고 중요한 일 목격한 사람입니다. 4월 8일 오전 7시 55분에 카센터에서요. 다 압니다. 차가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원하는 게 뭡니까? 당연히 돈이요. 문제는 판사님께서는 얼마를 주실 수 있느냐. 자동차를 수리해주고 호영을 뒤따라갔던 카센터 직원 티랍. 저는 무슨 일 있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는데 어제 아침 우원시티 해안도로를 달리던 김상현 씨의 오토바이가 우회전을 하다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입을 닫으려면 얼마가 필요할지. 자동차 절도범 상택에게 5억을 주자마자 또 다른 상대가 생긴 상황. 다시 봐도 믿을 수 없는 숨겨진 범인.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정말 착해 보이기도 한데 상현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도망쳤을까? 지켜야 할 게 많으면 겁이 많아지니까요. 이깟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봤자 겨우 존경이나 받는 삶을 위해서. 판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쓰인 아들의 목숨. 그게 내 아들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이유가 될까? 깡패 집안에서 태어나 깨끗해 보이려고 노력했던 강원과 달리 깨끗해 보인 판사 판호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더러운 짓을 했던 것. 차오르는 분노를 억눌러 보는 강원. 다녀왔습니다. 은하, 네? 아빠 좀 안아줄래?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아빠의 슬픔. 진실은 슬픈 법. 아빠 울어요? 아니, 안 울어. 우리 애한테 아빠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아침에서야 발견된 처참한 사건 현장. 이들의 정체는 장범동? 익숙한 지명. 얘들 부도파 쪽 애들인데요? 얘는 이상택인데요. 우원그룹 둘째 아들 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자요. 이제서야 알게 된 부두파 초미연. 어젯밤에 혜영이 안 들어왔어? 사라진 부하. 상택만 죽이는 건 실패했고 사건은 더 커지고 맙니다. 이 소식은 판호에게도 전해지는데 이상택 사망했습니다. 분명 살려서 밀항시키려고 했던 건데. 뉴스 보셨어요? 뉴스 못 봤어. 부두파 서열 2위 정혜영이랑 조직원 2명이 총에 맞아 죽었고요. 이상택도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건 국과수 가서 봐야 알 것 같아요. 흔들리는 판호의 손. 누가 죽였나? 누구겠어요? 이상택 집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 사고, 이번에 벌어진 사망 사건 모두 강원의 복수라 생각하는 강력 1팀 장채림. 우리가 예상하는 그들이 했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결론적으로 또 간접 살인을 한 셈이 된 송판호. 대체 내가 얼마나 사악해져야 해결이 될 일이야 이게. 수습하면 할수록 바이러스처럼 더 커지는 사건. 대체 몇 명이 죽어야 끝날 일이냐고 이게. 조금씩 흔들리는 판호. 나 분명 천벌을 받을 거야. 평생 그 죄값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야 할 거야. 애초에 뒤늦은 후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이었어. 하지만 자네 안전은 더 단단해진 것 아닌가? 세상에서 이상택이 사라졌으니까요. 이거 마시고 좀 진정해. 아이는 어떻게 됐는가? 상택에겐 아들 청강이 있었죠. 나도 모르는 일이야. 현장까지는 따라간 것 같은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처음부터 사악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사악하게, 더욱더 악랄하게. 그 사악함이 흔들리면 모든 계획이 무너져.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상황. 사악하려고 마음먹은 거 내가 아니야. 자네라고. 새롭게 눈을 뜬 송판호. 부두파 아지트로 들어온 고급 차량 한 대. 이상택의 소식을 듣고 온 김강원 회장. 숨겨야만 하는 조미영과 알아내야만 하는 김강원 회장이 대결. 이상택이 죽었다군. 같이 죽은 사람들이 부두파 사람들인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난 내 마음대로 상상하게 돼 있어. 말 안 하면 너희들이 한 짓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고.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이상택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했고요. 왜? 가끔 저희 일 하던 친구인데 회장님께 큰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강원한테 잘 보이려고 죽였다는 것? 저희도 살 방법을 찾아야죠. 하지만 풀리지 않는 김강원 회장의 표정.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말을 하지 않는군. 항상 일을 복잡하고 크게 만드는 건 거짓말이야.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온 강원에게 거짓말하고만 미연. 그때 저희 조직원과 이상택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총을 사간 놈이 저놈이더라고요. 너랑 합을 맞춘 사람이 누구니? 놀랍게도 김상영. 이상택이 집을 폭파하라고 시킨 건 누구니? 정현수라는 사람. 강원 아내의 비서 이름. 장현수란 사람 아십니까? 저희가 알아봤더니 사모님을 모시는 개인 비서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위치가 바뀐 강원과 미연. 강원도 급히 수습에 들어가는데 상혁이부터 찾아. 상혁이한테 무슨 일 벌어지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청강. 저 이상택 씨 아들 이청강입니다. 청강이 만난 건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어? 저도 죽는 건가요? 다 죽었어요. 저도 죽는 건가요? 아니, 경찰이 널 보호해 줄 거야. 채림의 믿음직한 말에 휴대폰을 넘기는 청강. 이 안에 누가 우리 아버지랑 정희용 죽였는지 찍어놨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 무자비한 사륙이 찍힌 영상을 본 송판호. 2년 전 그때가 생각났어요. 판사님도 고통스러웠고 저도 너무 고통스러웠던. 이제 이놈 잡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경찰 내부에 우원그룹과 결탁된 세력들도 너무 많고요. 쉽지 않겠지만 이건 오랫동안 준비해온 싸움입니다. 김상혁 잡을 겁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의 판호는 위치가 달라졌죠. 같이 사는 아들은 외출 중이고 송판호 판사는 법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장문 장치는 모두 풀어놨습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강원의 아들을 죽이고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송판호의 집. 그레고르는 자기 앞에 어둠을 물끄러미 응시한 채 스스로가 부모와 누이에게 이런 삶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는데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다. 마치 송판호처럼. 그런데 지금 모든 고요, 모든 유복함, 모든 만족이 졸지의 충격으로 끝나버린다면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레고르는 몸을 움직여 방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어쩌면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속 벌레로 변해버린 주인공의 모습은 지금의 판호와 닮아있죠. 이번엔 판호의 아들 책상을 살펴보는데 자칫했다간 호영과 자신의 딸이 함께 있는 사진을 발견할 뻔했던 강원. 테이블을 쓱 닦아보는데 깨끗합니다. 그 깨끗함 속에 더러움을 숨겨놓은 게 웃긴 강원. 묘한 웃음을 짓는 강원. 한편 급히 해외로 나가려던 강원의 아들 상혁. 잠시만요. 여권에 좀 문제가 생겨서요.
무슨 문제요? 금방 끝납니다. 확인만 할게요. 이미 다가오고 있는 공항 경비원들. 상혁을 가로막는데 순식간에 도망치는 상혁. 출국 금지자 동쪽 게이트로 도주 중입니다. 상혁이가 방금 전 공항에서 체포당할 뻔했답니다. 출국 금지 떨어진 걸 모르고 미국으로 넘어가려다 다행히 도주는 했는데 지명수배가 붙은 상황입니다. 이를 더 크게 만들고 다니는 망나니 아들 상혁. 빨리 찾아. 경찰보다 먼저 동원할 수 있는 인력 모두 동원해서 찾아내. 예, 서두르 했습니다. 강원이 자신의 유일한 약점 상혁을 찾고 있을 때 송판호는 판호가 온 곳은 카센터. 누구세요? 얼마 전에 CCTV 기록을 보자고 했던. 기억나네. 근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기 근무하던 직원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까? 자신을 협박한 사람을 찾는 판호.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 친구가 제 차를 고쳐줬는데 개인적으로 살해할 일이 좀 있었어요. 무슨 사례요? 잘 들어서 강원에게 말해줘야 하는 카센터 사장. 그냥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진 않죠. 그 외국인 근로자면 티랍 그 새끼 말씀하시는 건가? 그 새끼 관뒀어요? 지금 판호에겐 간절한 상황.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불법 체류자들이 연락처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맞네. 맞다. 이 새끼 그 연장 몇 개 짓거라고 그 가지러 온다 그랬었는데. 미끼를 문 판호. 언제요? 걔네들이 가지러 온다 그러면 뭐 이거 언젠지는 몰래. 그 사이 강원이 도착한 곳은 야, 회장이 오셨다. 아내 비서를 데려와 죽인 강원. 조금씩 강원 안에 있는 잔인함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카센터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센터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묻고 갔답니다. 외국인 근로자? 왜? 개인적으로 살해를 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판호의 뒷모습을 알아챈 강원에게 그 말은 다르게 들렸죠. 그물에 걸린 판호를 잡을 차례입니다. 상혁 씨, 지금 어디야? 내가 왜 수배가 뇌물을 먹인 형사로부터 전달된 소식. 내가 왜 수배가 됐어?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상혁 씨가 이상택 정혜용을 죽인 증거가 있대. 동안에 든 쥐. 회장님도 상혁 씨 찾고 있고 부두 파트 찾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나 미랑 할 거야. 배편 좀 알아봐줘. 나도 위험해. 야, 이씨. 지금 계좌로 1억 넣을 테니까 빨리. 바로 콜. 구겨지는 상혁의 마음. 렌트카 사무실에 찾아간 판호. 어서 오세요. 렌트카 보시게요? 예. 어떤 차 좀 원하세요? 아주 평범한 평범해서 튀지 않는 차를 원하는 판호. 1500cc. 선호하시는 색상이 있으실까요? 무난하게 흰색 차광막이 좀 짙은 걸로 하고 싶은데요. 밖에서 안이 안 보일 정도로. 차광막? 판호는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러면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이제야 집에 들어온 판호. 그런데 누군가의 흔적. 싸늘함을 느끼는 송판호. 일단 급하니까 빨리 좀. 어디가 됐든 내일 새벽에 출발할 수 있는 걸로. 오케이, 알았어. 상혁이 튈 방법을 궁리 중인 형사. 뭐야? 현직 형사를 거침없이 납치해버리는 그들. 알고 보니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선배, 김상혁은 1급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고요. 방금 전 승인 났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그래? 선배가 그동안 우원의 정보 빼돌린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잡았다 이 쥐. 더 큰 문제는 내가 김상혁이 잡아서 엮으면 선배는 살인 방조죄야. 그야말로 형사에겐 사형 선고. 잘 들어, 선배. 내 목표는 김상혁이야. 김상혁만 잡으면 선배가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들 깊숙이 숨겨둘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못 꺼내도록. 김상희 씨? 미랑을 준비 중인 상혁. 네. 무슨 배 타고 가는 거야? 설마 이 배 타고 가는 거 아니겠지?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비싼 요트로 모시겠습니다. 출국도 입국도 요트가 편해서 여행하도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기 중인 경찰. 결국 잡혀버린 상혁. 대형사 이 그렇게 잡힌 상혁은 경찰서가 아닌 이상한 곳으로 향하는데 여긴 우원그룹을 찾기 위한 비밀 수사대. 곧바로 변호사 부르고 싶은데? 불러드려야죠. 2년 전에도 최고급 변호사를 부르셨는데. 서둘러줘요. 근데 여기가 경찰서가 아니거든요. 특수수사본부예요.
김상혁 씨를 특수조사할 건데 변호사는 조사가 끝난 다음에 부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이거 불법일 텐데. 그렇다면 징계 받으면 돼. 빼박 영상. 이거 나 아닌데. 그쵸.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창과 방패. 목격자가 있거든요. 그 목격자는 꽁꽁 숨겨뒀어요, 제가. 한편 카센터 직원이었던 티랍을 만나러 온 판호. 당신 누구야? 당신 여기 왜 있어? 우리 집 어떻게 알았어? 진정하세요. 우리 집 어떻게 알았냐고! 협상합시다. 무슨 협상? 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드릴 수 있는 규모인지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드릴 테니까 하지만 어떤 짓 하면 나 당장 원그룹 가서 다 얘기해버릴 거야. 부탁드립니다. 판호를 위협하는 티랍. 그때 아들의 살인범을 쫓는 무자비한 권력자 김강원, 아들의 살인을 은폐하려는 판사 송판호. 결국 먼 길을 돌아 서로 마주하게 된 판호와 강원. 우발적인 사고였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판사라는 놈이 사건을 조작하고 숨겨? 당신 아들을 죽인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 지옥의 문턱 앞에서 당신 아들 김상혁이 잡혔다. 증거도 있어. 이상택의 아들 이천강이 찍은 영상. 그뿐만이 아니야. 방화까지 더해지면 사형을 맺지 못해. 내가 결국 악이라 생각한 강원과 계약을 하려는 송판호 판사. 무죄를 받아줄 수 있어.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지금 날 죽이면 당신 하나 남은 아들 살릴 기회도 놓치는 거야. 그때 약속을 증명해. 악마와의 계약. 목격자인 티랍을 죽이라는 강원의 제안. 수많은 판결을 해온 판호. 이번엔 다릅니다. 당신 판사잖아. 의사봉이 아닌 권총을 쥔 판호. 판사 사람 어떻게 죽여? 자식을 위해 괴물이 되기로 한 두 아버지의 부성 본능 대치극.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유어 아너. 매주 월화 밤 10시 ENA 지니TV 모바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극히 일부분만 소개했기 때문에 작품의 찐 재미는 직접 본방 사수하시길 강추드립니다. 진짜 재밌거든요. 여기까지 작품을 2배 더 재밌게 해설하는 김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